양산박에서 가장 성격이 불같고 또 가장 예측이 안 되는 인물이죠. 바로 흑선풍 이규. 오늘 이규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러 고향으로 떠나는 어찌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이는 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여정 안에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 바로 지극한 효심과 정말 끔찍한 야만성이 동시에 폭발하거든요. 그 충격적인 이중성을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이규의 진짜 얼굴은 뭘까요? 눈먼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는 정말 지극한 그런 순진한 아들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잔혹한 야수일까요? 그의 행동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 본질에 다가가 보시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의외로 되게 뭉클합니다. 자신의 두령인 송강이 아버지를 양산박으로 안전하게 모셔오는 걸 이규가 보게 돼요. 아시다시피 평소에는 정말 앞뒤 안 가리는 싸움꾼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겁니다. 뭐 복잡한 명분 이런 거보다 눈앞에 보이는 순수한 행동 하나가 이 단순한 친구의 마음을 확 움직인 거죠. 그래서 딱 결심합니다. 아, 나도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니, 눈도 잘 안 보이시는 늙은 어머니를 모셔와야겠다. 이교의 마음은 진짜 이거 하나였어요. 나한테도 어머니가 계셔. 내가 가서 모시고 와야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어떤 계산도 없이 오로지 어머니를 향한 효심 하나만으로 그 위험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수한 마음이 잠시 후에 어떻게 그 끔찍한 야만으로 변질되는지, 그 극단적인 차이가 바로 이규라는 인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랑 딱 마주칩니다. 어떤 강도가 길을 떡하니 막고는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세상에 그 강도가 외치는 이름이 바로 자기 별명인 흑섬퉁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도용하는 짝퉁 강도를 만난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웃기지도 않죠? 진짜 흑선풍 이규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벌벌 떠는 양산박의 맹장인데 눈앞에 가짜, 이름도 심지어 비슷해요. 이귀라는 이 작자는 삐쩍 마른 데다가 녹슨 칼이나 휘두르는 그야말로 생계형 좀도둑이었던 겁니다. 진짜와 가짜의 갭이 너무 커서 이건 뭐 거의 코미디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규가 당장 이규를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때 이규가 목숨을 구걸하면서 이규를 멈칫하게 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바로 자기한테도 늙은 어머니가 있는데 그분을 모시려고 어쩔 수 없이 강도짓을 했다면 변명이었죠. 효도. 네, 이 단어. 단순 무식한 이규의 세계에서 효라는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절대적인 키워드였던 겁니다. 아니 여기서 이규가 진짜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합니다. 이규를 용서해주는 걸 넘어서 오히려 불쌍하다면서 은일량을 손에 쥐어줘요. 어머니 잘 모시라고 말이죠.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그 흑선풍이 보여준 정말 예상 밖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그의 동정심은 그의 분노만큼이나 단순하고 즉흥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훈훈했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180도 뒤집어집니다.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던 이규가 우연히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방금 자기가 살려준 그 이규의 집이었던 겁니다. 이규가 베푼 친절이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오는 소름 끼치는 음모가 바로 그 집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잠시 눈을 붙이려던 이규의 귀에 이규와 그의 아내가 나누는 소름 끼치는 대화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놈 술에 약을 타자. 죽여서 돈도 뺏고 저놈 목에 걸린 현상금도 챙기자. 바로 이런 계획이었죠. 이규가 베푼 자비가 순식간에 자기 목숨을 노리는 덫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이 배신을 캐바른 순간 이규 안에 있던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집니다. 효심이라는 자기가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가치를 더럽힌 그 배신 앞에서 잠시나마 보여줬던 인간적인 온정 같은 건 그냥 증발해버려요. 순진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순도 100%의 분노로 가득 찬 살인 기계로 돌변합니다. 배신을 확인한 이규의 복수는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고 아주 절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자신을 기만한 이규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베어버립니다. 둘째, 공범인 그의 아내까지 처단하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의 분노는 그냥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쓰러진 이규의 시신에서 허벅지 살을 도려냅니다. 인간성을 완전히 내던져버린 끔찍한 야만이 폭발하는 순간이죠. 원작의 묘사는 정말이지 이 행위의 끔찍함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허벅지에서 가장 좋은 살점들을 잘라내 불에 굽기 시작했고 술과 함께 그것을 먹었다. 이건 단순히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에요. 자신을 배신한 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그냥 짐승일 뿐이라는 이규의 끔찍한 신념을 보여주는 행위죠. 이건 복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광기 어린 야만 그 자체였습니다.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규는 순진한 아들일까요? 잔혹한 야수일까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그 둘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양산박 호걸들처럼 자신들만의 법과 규율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영웅과 괴물을 가르는 그 선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